반다와 레투스, 반다는 뭐냐, 에너지 잠금이 아니라 그냥 구부린 거예요. 그러면 구부리면 반대쪽에 뭐가 잡혀? 펴짐이 잡히지, 펴짐. 반다랑 레투스를 그냥 구부리고 펼쳐진 걸로 정의할 수 있어요. 그러면 이거를 다시 현대 움직임의 운동학으로 바꾸면, 해부학으로 바꾸면 용어가 어떻게 바뀌어요? 이거를 뭐 그렇게 쓸 수 있죠. 수축할 수 있고 신장으로 할 수 있고 이렇게 나눌 수 있죠. 이렇게 이제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반다를 잡는다 이런 말은 구부리라는 소리예요. 구부리라는 소리. 너 가슴에 반다 잡아 그러면 가슴을 구부리라는 소리예요. 너 등에 레투스 잡아 그럼 뭐야? 등을 펼치라는 소리예요. 그래서 반다 잡아, 레투스 잡아는 구부리고 펼친 것으로 얘기하면 되고, 그 다음에 이거를 현대 움직임의 해부학으로 용어로 바꾸면 어떻게 돼요? 수축시켜봐. 등 한쪽 사이를 수축시켜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요것만 알고 있으면 일단 하나 안 거예요. 하나. 이거에서 한 발 더 나가야 돼. 한 발 더 나가는 게 이제 뭐냐면요. 부장과 저랑 계속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과신전, 팔꿈치 완전히 과신전 시킨 상태에서, 과신전 상태에서 팔꿈치 피어서 부장가 하는 게 좋아요, 나빠요? 그렇게 얘기할 때 제가 항상 뭐라 그래요? 항상 좋다고 그래. 과신전 해도 된다고 그래, 항상. 과신전 해도 돼요. 근데 과신전에 했을 때 그게 다 좋냐? 아니지. 좋은 과신전이고 안 좋은 과신전이 있어. 그게 뭐냐면, 사람이 이제 이렇게 서 있잖아요. 사람이 이렇게 서 있을 때 사람을 서 있게 만드는 힘은 누가 만들까요? 1번 근육, 2번 뼈와 결합 조직, 그 다음 3번 정신력. 이 중에서 내 몸을 쓰게 만드는 건 누가 쓰게 만들까요? 다 쓰겠지. 이거 다 없으면 안 되죠. 다 쓰겠는데 비율이 어떻게 될까? 이게 뭐 한 60 되고, 이게 한 40 되고, 정신력 빵이고, 그 다음에 그러면 이렇게 이렇게 보면 안 되나? 이거 한 40, 60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이게 A라는 케이스고 이게 B라는 케이스라고 하면 A일까요? B일까요? A라고 보는 거예요. A. 그 다음에 B. 이걸 그 책마다, 교과서마다, 논문마다 좀 다르게 나오는데, 사실 자세에 따라 달라요. 자세에 따라 다른데, 어떻게 서 있느냐에 따라 다른데, 보통 결합 조직이 훨씬 비율이 많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구조적으로 몸을 세워놓는 게 근육을 24시간 활성화시켜서 세우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부분에 있는 지지력을 담당하고 있어요. 그래서 내가 뼈와 결합 조직에 의해서 구조적으로 나를 세우는 게 더 큰 역할을 합니다. 근데 이제 관절에 기대는 거 있잖아요. 그거는, 관절에 기대는 건 이걸 제로로 만든 거야. 힘을 하나도 안 쓰고 여기다 버티고 있는 거야. 힘을 하나도 안 쓰고 관절에 완전히 기대는 건 뼈와 결합 조직으로 이걸 100% 유지하는 거야. 그럼 이 100% 유지하면 어떻게 돼? 항상 과신전이 일어나면 항상 뭐가 일어나? 결합 조직에 무리가 일어나고, 결합 조직에 무리가 일어나면 어떻게 돼? 건인대 부분 파열이 일어나고, 건인대 부분 파열이 일어나면 항상 부상을 당할 수 있다고 그러잖아. 그러니까 뼈와 결합 조직에 그 지지한 상태에서 내가 계속 유지하고 있으면 어떻게 돼요? 몸이 상하지. 그래서 과신전 하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과신전 하지 말라고. 그런데 관절에 기대지 않고 근육을 사용해서 내 몸을 세울 수 있다. 요 개념을 하나 알고 여기로 다시 돌아와서, 같은 동작을 만들 때도, 어떤 서 있는 동작을 만들 때도 관절에 기대서 만들 수 있고, 관절에 기대지 않은 상태에서 적절한 근육을 개입시키면서 만들 수 있죠. 두 개를. 이것도 이렇게 만들 수 있어요. 반다랑 레투스도 구부리고 수축, 신장도 이거를 형태만 구부린 게 있어요. 그 다음에 근육을 사용해서 구부린 게 있어. 이게 두 개가 나눠져. 이거 두 개를 나눠야 돼. 그 다음에 레투스도 형태만 펼쳐진 게 있고, 그 다음에 근력을 사용해서 펼쳐진 게 있어요. 이렇게 두 개로 나눌 수 있어요. 아까 반다와 레투스를 구부린 것과 펼쳐진 것으로 이렇게 나눠놨잖아요. 반다와 레투스를 구부린 것과 펼쳐진 것으로 나눠놨는데, 여기서 끝나면 안 되고 여기서 한 발 더 나가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한 발 더 나가서 형태만 구부린 것, 그 다음에 형태만 구부린 게 아니라 근력을 개입시켜서 구부린 것, 이렇게 나눴어요. 그럼 옆에 레투스도 어떻게 돼? 형태만 펼쳐진 게 하나가 있고, 그 다음 또 하나, 적극적으로 근육을 사용해서 펼쳐진 것, 이렇게 나눠져요. 여기까지 머릿속에 들어와야 돼요. 여기까지는 쉽죠? 그러면 이거를 이제 적용해 볼 수 있어요. 이게 펼쳐진 게 뭐예요? 이게 레투스예요. 그 다음에 형태만 펼쳐진 게 뭐예요? 이게 그대로 레투스예요. 근력을 사용해서 펼쳐진 게 뭐예요? 이게 레투스 반다. 이게 이렇게 하면은 이해돼? 그 레투스 반다 잡아라,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면 펼치는데 그걸 힘을 사용해서 만들라는 거야. 그래서 이걸 하나 알아야 돼요. 그래서 그 레투스와 레투스 반다가 다르죠, 지금. 이거 엄청 헷갈려요. 제대로 내려가면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몰라. 그 다음에 또 하나 이제 보면은, 내가 이렇게 되잖아. 여기 레투스 잡으면 어떻게 돼? 뒤에 반다 잡히지. 뒤에 반다 잡히면 어떻게 돼? 뒤에 레투스 잡으면 어떻게 돼? 앞에 반다 잡히잖아. 그러니까 이거를 형태만 만드는 걸 수도 있고, 그 다음에 형태를 사용하지 않고 근력을 사용해서 만드는 걸 수도 있고, 그 다음 또 뭐가 있냐면, 반다 앞에 위치를 얘기할 수가 있어요. 겨드랑이 사이에 반다 잡아,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그 다음에 양무릎 사이에 반다 잡아, 이렇게 얘기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발 안쪽 가장자리에 반다 잡아, 손가락 사이에 반다 잡아. 그러면 어떻게 돼? 이제 이해가 되죠? 이 손가락 사이를 어떻게 돼? 모은 거야. 그 다음에 레투스는 뭐야?
예를 들어서 내가 하사반다를 이빨 잡으면 어떻게, 아니, 하사반다를 많이 잡으면 여기 손등 쪽에 뭐가 잡혀요? 손등 쪽에 반다가 잡히죠. 손바닥 쪽에 뭐가 잡혀? 레투스가 잡히죠. 이게 이제 이해가 되죠? 이게. 그 다음에 그러면 이제 위치에 따라서 반다를 설명할 수 있어요. 위치에 따라서. 손에 잡는 반다를 뭐라고 그래요? 하스타 반다라고 그래요. 이해됩니까? 그 다음에 겨드랑이 사이를 붙이는 반다를 뭐라고 그래요? 이걸 비아나 반다라고 해요. 그 다음에 무릎 사이에 있는 관절을 붙이는 걸 뭐라고 해요? 이거 안타라 반다라고 그러죠. 가슴 안쪽을 모으는 걸 뭐라고 합니까? 가슴 안쪽을 모으는 거. 이걸 흐르디아 반다라고 그러죠. 이거 다 만든 말이에요. 다 만든 말이에요. 그 다음에 수리아 반다가 있고 아나스 반다가 있고. 반다는 이렇게 쭉 있어요. 그래서 이 정도가 대표적인 반다고. 그러면 지금 가슴을 웅크렸잖아. 가슴을 웅크린 거 말고 가슴을 끌어올려서 들어 올렸어. 가슴을 들어 올린 애를 뭐라고 하냐면 그거를 이름을 뭐로 붙여져 있냐면 이거 우르드바 반다로 돼 있어요. 우르드바 반다 가슴 들어 올린 거예요. 그러면 우르드바 반다 잡으면 필연적으로 뭐가 잡히지? 필연적으로 등에 반다 잡히지. 등에 반다가 잡히는데 가슴을 들어 올린 상태에 가슴 펼쳐진 거잖아. 그래서 이거를 레투스 우르드바 반다라고 그래요. 레투스 우르드바 반다. 같은 섞은 말이야. 그 레투스 우르드바 반다 이렇게 얘기하면은 가슴을 끌어올리면서 가슴 반다 잡은 상태 이렇게 되는 거야. 이거를 설명을 못 알아듣는 상태에서 들으면요 무슨 소리인지 하나도 모르고 이거를 만약에 한 번이라도 들어본 사람이 내 설명을 들으면요 엄청 뭔가 깨달음이 환희지가 올라올 거예요. 이렇게 돼 있어요. 그 다음에 또 여기서 끝나지 말고 여기서 한 발 더 나가면 또 뭐가 있을 수 있죠. 온갖 건데 다 옆구리에 반다 잡으면 어떻게 돼? 이렇게 되지. 그럼 이쪽에는 반대쪽 옆구리에는 뭐가 잡혀? 레투스가 잡히죠. 그 다음에 이거를 형상만 잡지 말고 힘으로 만들면 어떻게 돼? 여기다 레투스 반다 잡으면 어떻게 돼? 여기를 끌어올린 상태에 적극적으로 근육을 개입시켜서 끌어올린 상태가 되는 거죠. 이렇게 설명을 이제 해놓으면 일단 두 번째로 아까 그 과신전의 용어가 설명된 거고 그 다음에 이거를 현대 움직임의 해부학으로 한번 설명해 보겠습니다. 이거를 요즘 말로 좀 바꿔보겠습니다. 요즘 말로 바꾸면 어떻게 되냐면 구부린 게 이게 뭐가 되죠? 컨트랙션이 되죠. 그죠? 그러면 컨트랙션이 두 개가 있죠. 뭐가 있죠? 이센트릭 컨트랙션이랑 컨센트릭 컨트랙션이 있죠. 컨센트릭 컨트랙션은 구심성 수축한 거죠. 이센트릭 컨트랙션은 뭐 한 거야? 원심성 수축한 거죠. 그러면 지금 어디 갔어? 근력을 사용해서 펼쳐진 것 이게 뭐예요? 이게 이센트릭 컨트랙션이죠. 이게 원심성 수축이에요. 그 다음에 이게 구부린 게 뭐예요? 이게 구심성 수축이죠. 그 다음에 형태만 펼쳐진 것 얘는 뭐예요? 얘는 그냥 관절에 기댄 거예요. 그리고 관절에 기댄 상태에서는 그 부하가 어떻게 중량 부하가 다 어디로 쏠려요? 결합 조직하고 뼈에 속해요. 그래서 얘는 이제 중량 부하가 근육으로 가는 게 아니라 뼈와 건인대로 가는 거죠. 그래서 부상의 위험이 굉장히 높죠. 그 다음에 과신전된 상태에서 예를 들어서 내가 힘을 주고 있다고 하면 안전합니까? 안 안전합니까? 안전하죠. 과신전된 상태에서도 힘을 주고 있어야지 안전한 거예요. 과신전된 상태를 조금 구부리고 힘을 주겠다. 그게 더 힘들어요. 왜냐하면 왜 힘들어요? 관절에 기대는 거 60%, 힘 쓰는 거 40% 만들어놔야지 서진다니까 내 몸이. 관절에 기대게끔 되어 있는데 관절에 기댄 거를 줄여버리잖아요. 그럼 더 힘들어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크게 중요하다고 생각 안 합니다. 힘을 준 상태에서 중력과 결합 조직과 뼈에 그 여러 가지 협응작용을 통해서 내가 이제 팔을 필 수 있거나 힘을 사용할 수 있으면 저는 안전하다고 보는 거예요. 내가 힘이 부족해서 다치지 힘이 부족하지 않은 상태에서 다치지 않는다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설명을 하면 여기 구심성 수축 들어가고 여기 원심성 수축 들어가고 여기는 관절에 기댄 상태 이렇게 들어가요. 그 다음에 더 얘기할 게 있는데 여기에 제가 주동근 고정이라는 개념을 넣을 수 있어. 주동근 고정이라는 개념을 넣으면 어떻게 되죠? 주동근을 먼저 사용하면 개의 근력이 먼저 들어간다고 그랬잖아요. 그럼 반다를 먼저 잡아놓잖아. 반다를 먼저 잡아놓는 경우가 있고요. 레투스를 먼저 잡아놓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거를 생각하면은 내가 어느 쪽에다 구령을 할 때 이렇게 예를 들어서 이제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내가 흐르디아 반다를 잡아놓은 상태에서 등에 레투스가 잡힌단 말이야. 근데 그게 순서가 있단 말이야. 등 레투스를 먼저 잡아놓을 수도 있고요. 가슴 안쪽을 먼저 반다 잡아놓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하타 요가를 내가 만약에 구령을 하겠다고 했었을 때 만약에 이거를 믿음과 신앙에 있는 용어로만 만약에 설명한다 그러면 흐르디아 반다 먼저 잡고 등에 나중에 레투스를 잡아라 이렇게 설명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등을 레투스를 먼저 잡아놓은 다음에 흐르디아 반다를 나중에 잡아라 따라오게 만들어라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거는 조금 복잡하니까 여기까지만 설명하겠습니다. 이게 한 발 더 나가면 언어가 이렇게 바뀌어져요. 형태만 구부린 거요? 형태만 구부린 거? 이거는 굳이 용어가 관절에 기댄 건 아니지만 뭐 용어가 따로 없는 것 같아요. 그게 이런 게 있어. 지금 제가 설명할 때 이게 지금 용어가 없잖아요? 그죠? 지금 여기 용어가 없죠? 비어 있잖아. 그러면 이거 맞추고 싶어 하는 사람이 있어. 어?
그러니까 여기에 벼 있으면 벼 있는 대로 두면 되거든, 그냥. 근데 이거를 맞추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 대부분 다 뭐 하는 사람인지 알아요? 경전 쓰는 사람들이에요. 경전 쓰는 사람들이 여기에 없어. 이게 없기 때문에 뭘 하나 갖다 집어넣어놔, 계속. 그래서 3으로 맞춘다든가 4로 맞춘다든가 숫자를 맞춰놔요. 빈 건 빈대로 두세요, 그냥. 저는 근데 빈 건 빈대로 두세요. 여긴 용어가 없어요. 만약에 있다 그러면 내가 아마 만들어야 될 거야. 관절을 모은 상태, 관절만 모은 상태, 뭐 이렇게 만들어야 되고, 여기 용어가 비어 있어요. 그래서 그 경전 같은 거 놓다 보면요. 7지보살, 8지보살, 9지보살 이렇게 있는데 왠지 10지까지 가야 될 것 같거든. 10지가 완성이라고 그래요. 근데 10지보살, 그거 없는 거예요, 없는 거. 배경자 뒤에 참배경자, 진배경자 막 이 난리를 치는데 그런 게 없어요. 그냥 배경자, 배경자예요, 그냥. 거기에 깨끗한 배경자, 그 다음에 거기에 탁한 배경자, 막 이런 얘기를 하면서 하나 더 이렇게 맞추는데 저는 그 의미가 별로 없는 것 같아요.